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요, 한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요.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숨진 7개월 딸 상자의 방치. 그러니까요,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게요. 일단 7개월이라는 거 굉장히 어린 아기죠, 아기. 그런데 아기이자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자에 이거에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3일간 집 비운 부모다. 반려견이 핥힌 다음 날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7개월 된 아기, 그리고요, 여기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가 좀 적습니다. 아빠는 21세, 엄마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죠, 아이를 갖기에는.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상태를 만들었느냐? 이 얘기가 이래요. 무섭고 병원비가 없어서. 이게 이유였답니다. 숨진 7개월 젖먹이 둔 채 친구 집으로 간 부부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름 전에도 아이를 집 밖에 방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학대 방임 여부 수사에 나섰다. 양지열 변호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부부가 아이를 실거주 아이를 키우다가 그 부모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서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평소에도 좀 핥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려견이 굉장히 덩치가 좀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게 아닙니까? 개죠. 근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 자체는 8개월인가 돼서 그게 품종은 그런데 아직 크기까지는 않은 그런 개입니다. 어쨌든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평소에도 핥히는 일이 좀 있었는데 핥혀서 이제 염증 연고를 발라주고 잤는데 그 다음날 숨을 쉬지 않았는데 그 뒤부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각자 친구네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 부부의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이 부부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집을 찾아와 봤더니 이 외손녀가 지금 종이 상자에 담긴 채로 싸늘하게 이제 죽음이 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척에 나섰다가 자진해서 이제 부부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요. 저는 사실 30 중반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도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부가 21살이고 18이면 뭐 경제력은 어땠는지 또 주변에 뭔가 물어보거나 이런 데를 있었는지 아이에 관해서 키울 만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도와줄 만한 주변의 환경은 어땠는지 제가 이 두 사람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아이 출산율 낮고 아이를 키우질 않는 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참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도 한 곳에는 저런 식으로 돌봐줄 곳이 없어 돌봐주지 못해서 방치돼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아이 한 명이 참 귀중한 시절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저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규환 변호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잠깐만요. 이규환 변호사 먼저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일단 말씀하시죠. 이규환 변호사. 글쎄요. 이제는 부모의 자격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자격. 뭐 운전 기사들도 기사 자격증이 생겨가지고 뭐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A 양의 아빠와 엄마가 나이를 보니까 21살과 18살입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던 거 아닙니까? 엄마를 보면은 뭐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낳았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성인이 됐지만 어쨌든 나이 기준으로는 미성년이거든요. 그런데 21살짜리 18살짜리가 이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부모였으면 애가 그리 영아일 경우에는 그리 큰 개를 잘 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2마리씩. 위험할 수가 있죠.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기르는 게 원칙이죠. 그거 없이 같이 길렀다. 그래서 개가 핥혔다. 핥혔기 때문에 연고만 발라주고 그대로 잤다. 이런 것들이 과연 부모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식이 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애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죽었는데 그걸 3일 동안 방치하고 어디 갔다.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과연 이런 상식적이진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부모가
부모 자격이 있는지 제가 이제 결혼을 자꾸 시키고 애를 내야 될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건만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거쳐서라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정도 때 저런 육아와 관련된 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육아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가 결혼하는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과목 정도로 선택 과목 정도라도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배재정 전 의원님. 아니,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알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의문을 정말 많이 가지면서 아이를 키웠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학교 교육이 되었던 아니면 사회 교육이 되었던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수개월 전에도 아이를 유모차에 방치했다가 신고가 되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학대를 의심받는 상황의 경우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 생각이. 뭔가 수개월 전에 전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렇죠. 주변에서도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인지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보가 일면 접수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그건 사회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게 안 되고 우리가 미국의 영화 같은 걸 특히 많이 보면 아이를 잠시 집에 혼자 두었다가 그 아이의 이 양육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영화들을 참 많이 어린아이를 혼자 봤거든요. 두게 되면 외국의 경우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이다. 이런 좀 사고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사회 시스템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아이 한 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 사회 기사인데요. 치킨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치킨집 집 주변에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 내용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창업과 폐업을 보면요. 폐업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극한 직업 치킨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킨집 창업과 폐업이 한 해에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했는데요. 가장 최근 지난해 걸 보죠. 2018년입니다. 창업이 6,200곳입니다. 반면에 폐업은요. 8,400곳. 더 많습니다. 치킨집이 6,000개 넘게 늘어나지만 8,000개 넘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4년 이후부터는 폐업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내용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KB금융이 최근 4년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치킨집 퇴직자의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서 매년 8,000곳 넘게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특히요. 이게 지역별로 꼽아봤는데요. 수원, 부천, 창원은 치킨집의 무덤이랍니다. 폐업이 창업보다 훨씬 많은 곳이랍니다. 아주 손을 꼽혔습니다. 출혈 경쟁, 지역 경기 침체 여파 등등입니다. 지금 전국에 영업 중인 치킨집이요.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8만 개요.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최영선 의원님. 특히 이 수원은 최근에 그 영화에서 등장을 하면서 무슨 특정 치킨, 양념을 특이하게 했다 해서 유명해졌는데 막상 이 지역의 치킨집은 말도 못하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8만 개가 넘는 치킨집이 어떡합니까? 너무 많은데요, 숫자가. 일단 한 해에 8,400
개 곳이 문을 닫고 예. 이것도 문제고 예. 한 해에 6,200곳이 새로운 문을 열고 이것도 예.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 그 한 해에 6,200곳이 새로 지금 한쪽에서는 문을 마구 닫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 6,200곳이 문을 연다는 것은 예. 뭐냐면은 치킨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직장을 잃은 분들이 예. 뭔가 사업 경험 없이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점을 찾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치킨집이 그 중에 하나고,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포를 크게 안 열어도 되는, 그래서 초기 사업 비용이 좀 적어도 되는 소규모로 그런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거네요.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외식업 중에서 5곳 중에 한 곳이 치킨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예. 이 뭐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기업체에서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자영업에서 과당 경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에서 그 실직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창업을 예.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자영업자들마저도 힘들어지는 예. 가당 경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의 어떤 고용을 늘리기 위한 예. 우리가 그 정책들을 제대로 펴고 있느냐. 예. 이 부분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법인세 다른 나라들은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죠. 최저임금도 인상을 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그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기업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여기서 인력이 저쪽으로 나가서 자영업의 가당 예.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영업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해법은 일자리군요. 일자리가 있어서 굳이 치킨집을 창업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